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30대, 제가 이제 30살이죠. 정신 상태를 리뷰를 해볼 거야. 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정확한 검사를 한 거고요. 비용은 꽤나 많이 줬어요. 제가 정신과에 가서 심리와 IQ와 EQ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거는 뭐 그냥 푸념이 아닌 최근에 어떤 제 속마음을 올렸던 영상도 제가 내렸습니다. 왜 내렸냐면 제가 그만큼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남의 말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댓글 중에 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가 실패해놓고서는 사기를 당했네, 왜 푸념을 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 뭐 이런 댓글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달 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좀 잠적을 탔죠. 근데 오랜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뭔 리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인지 영역인 부분에서 지능 검사를 좀 했는데 전문 용어 FSIQ는 93이에요. 그러니까 2자릿수예요. 설마 내가 IQ가 2자릿수겠어? 했는데 2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볼 때 상위 67% 평균 수준이래요. 평균 이하일 줄 알았는데 평균 수준이래요. 근데 오차 범위가 95%, 지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대. 지각 추론 능력은 115가 나왔어요. 근데 언어 이해 능력은 88이 나왔고, 작업을 기억하는 능력은 93점이 나왔고, 처리 속도는 86이 나왔어. 그래서 전체 IQ가 93인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갭 차이가 크다는 거지. 여기다 팔에다가 무슨 스트레스 검사 같은 거 한다고 뭐 여기 팔에다가 무슨 이상한 집게 같은 거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이 나와가지고 스트레스와 무기력증과 우울증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제 뇌가 지금. 그래서 언어 이해 능력도 딸리고 평균 이하예요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해서 능지가 좀 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감 능력도 떨어져 있다. 니네들 지금 웃고 있지? 이게 웃기지? 난 참 슬프더라. 언어적인 추론 능력과 추상적인 사고 능력은 양호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언어적 개념 및 이해력과 일반적인 상식이 다소 부족하다. 밤새고 가서 검사를 받긴 했는데 이게 검사를 한 3시간 동안 받아요. 후반 갈수록 이제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이게 되게 크다 보니까 뭔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자꾸 잡생각을 하고 회피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냈어. 그럼 나는 이제 수학 문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몰라요 라고 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단어를 듣고 의미를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로 인해 자신의 언어적인 능력에 비해 수행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과일을 90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3분의 1을 아들이 가지고 있고 아들이 뭘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과일을 썼고 과일은 총 몇 개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 내가 이게 산수에 약한 거는 맞지만 복잡한 거를 생각하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넘겼죠. 검사 중에 그런 검사도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숫자를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1, 5, 8, 6 이러면 1, 5, 8, 6 그대로 따라해요. 자,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1, 8, 9, 10, 뭐 14, 15 이렇게 하면 15, 14,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야 되잖아. 나 그 머리가 안 돌아가겠는 거야. 그래서 뇌정지 와가지고 버벅거렸지. 지각 추론 지능이 115로 상위 15%, 평균보다 상해 수준이고, 그리고 작업 기억 지능이 상위 69%. 최근 들어서 좀 기억력도 되게 안 좋아졌거든. 방금 한 말이 뭐였지? 약간 이럴 정도로 말을 까먹어. 양호하고 평균적인 편인데 평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다. 기능이 떨어져 있다. 청각과 시각은 평균 이상의 우수한 수행을 보였는데 다만 정서적인 문제로 과제를 처리하는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면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잖아요. 댓글들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피검자는 지각적 왜곡의 빈도가 높은 편으로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의도를 잘못 추론하고 오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처럼 왜곡되고 부정확한 판단을 통해 유발되는 타인에 대한 분노감과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 시사된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오해해서 듣고 적대심을 갖고 분노를 한다. 약간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성격, 정서, 대인, 가족관계 영역인데 피검자는 현재 우울감과 무력감이 크게 상승되어 있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자아상을 반영하는 나무 그림의 크기가 큰 편이지만 가지가 앙상하고 사후 면담을 했을 때 나무의 나이는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산에는 이 나무 한 그루만 있고 누군가가 영양제와 물을 주는 것이 이 나무의 소원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나무를 되게 크게 그렸는데 나무에 풀이 없고 그냥 앙상한 나무를 그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과의 괴리감이 크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혼란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울이 이제 38점이 나왔어요. 불안이 11점 나왔고 불안 민감성이 13점, 스트레스가 29점, 수면 문제가 17점. 남자를 그려보라 해서 남자를 그렸는데 눈 모양이 명확하지 못하고 손 모양이나 주먹을 쥐고 있거나 부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남자상의 얼굴은 되게 무미건조하게 그렸고 여자상의 얼굴은 날 좀 사랑해줘라고 생각하면서 그렸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피검자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고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서도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타인이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도가 높고 이로 인해서 낯선 타인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쉽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여자친구나 가족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매우 민감하여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격하게 분노감을 표현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다가도 타인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거에서 되게 과민 반응을 해서 화를 냈다가도 내가 또 잘못했네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또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참 바보 같죠. 특히 피검자는 스스로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타인을 탓하는 경향이 시사되는데 방송 관련 일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했던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타인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은 양가 감정을 지니게 된 거래요.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 말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괴로웠거든요. 최근에. 예시로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내가 어떤 말 실수를 했는지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이루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잠시 깊은 생각을 잊고 있게 만들어주지만 상당히 그 사람들과 있는 시간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시간들이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회주의자들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한 피검자는 술을 마시고 가게의 물건을 부수거나 자동차의 유리를 깨기도 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추후 알코올을 사용과 관련하여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건 근데 제가 맨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모든 걸 다 얘기하라서 다 얘기했을 뿐이지 제가 맨날 술만 먹으면 뭐 차유를 부시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딱 건드리는 뭔가 핀트 하나가 딱 제가 꽂히면 거기에 기분이 상당히 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근데 이게 술까지 들어가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술을 안 먹거든 요즘.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좀 다 얘기해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그게 있대요. 부모님들을 사랑하면서도 양면성이 존재한대요. 지금 가족들의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요. 저한테 구석에다가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는 나를 그렸고 엄마는 저희 어머니가 피부관리사니까 손님 피부관리하는 딱 뒷모습을 그렸고 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는 옆모습을 그렸고 형을 그리라고 했을 때 솔직히 형을 그리라고 했을 때 물음표를 그리려다가 형이 요즘 그래도 취직을 하고 일을 다니니까 형이 출근하는 뒷모습을 그렸어. 그리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집안은 다들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도 날 낳아준 엄마 아빠인데 좀 더 어른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자.
이거는 나에 대한 책임감이고, 부모님을 보는 나의 솔직한 심정은 분노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막 뒤섞이다 보니까, 저는 화목한 가정의 집안을 보면은 부러워하면서도 질투를 해요. 화목한 가정의 집을 놀러 가면 거기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의 부모님들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난 내 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왜 내가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지라는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참 좀 바보같이 살고 있죠. 남들한테 쉬운 건데 저한테는 쉽지 않은 거. 가족 부분 중에서 되게 많이 결여돼 있다. 제가 그냥 분노 척도가 되게 높게 상승되어 있대요. 일반인이랑 너무 다를 정도로 분노의 척도가 엄청 높대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말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감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있으며 쉽게 화를 내는 경향이 시사된대요. 약간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죠. 이타적인 게 6점, 행동화가 9점. 나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그냥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피검자는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상황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의존적이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된대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편으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타인의 행동을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타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나 진짜 개쓰레기네 나.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서봐, 욕하고 너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야. 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살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충격 먹었어 좀. 난 되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나도 결국엔 나 살기 위해서 남 탓하고 나의 잘못을 남한테 어떻게든 그 잘못한 점을 찾아내서라도 내 잘못을 줄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뭐만 말하면 빽빽거리고 약간 그런 성향인 거죠. 요약을 하자면 피검자에게는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분노감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찰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도 안 찍고 있고요. SNS도 잘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람이 자존감이 저하가 되면은 남 잘된 꼴을 못 보게 되고 왜 악플러들이 존재하는지는 알 것 같아.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는 많이 버리고 있는 중이라서 장담은 못 하겠어요. 말도 없이 지금 유튜브를 2달 동안 안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으려나? 암튼. 그리고 저의 30대 정신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어떤 점인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받은 거고, 그래서 요즘 꾸준하게 약도 먹고 있고, 제가 먹고 있는 약은 그거예요. 그냥 불안한 감정과 이런 분노의 감정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제 주변에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친구들을 몇몇 봐왔기 때문에 이 약이 좋지 않다는 거를 많이 들어서 약을 안 먹으려 했는데, 이 약은 꾸준하게 먹어야지만 이게 상태가 호전된다고 해서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제일 저한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불안한 감을 없애야 돼. 뭐를 안 하면은 불안해서 미치겠는 그 불안한 증세를 좀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늦잠을 잤어. 내가 그냥 피곤했구나. 뭐 늦잠 잘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지. 나는 왜 늦잠을 잤을까? 나는 남들 일하고 있는 시간에 왜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제 자존감을 계속 제가 낮추고 있었거든요.
10월 16일인데 10월 18일 백신 2차를 맞고 쉬고 나서 11월부터 이제 운동도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저한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20대를 유튜브에다 다 갈아 넣었던 사람인데 이 방송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랑 뭐 현실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은 여기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동정을 품어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 잘 극복하고 있고, 우울증에 대한 감정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감기처럼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다. 그거를 나는 숨기지 말고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그리고 요즘 술을 안 먹는 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울면서 사죄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말을 너무 모질게 해서 당신들한테 상처 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사라져야 돼. 막 이런 생각도 한 거야.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병원한 그 잔잔한 파도 위에 지금 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뭔가 지금 시작하기도 사실 두려운 것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남들이 보면 좀 한심할 수도 있어. 근데 난 이게 나한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은 밥 먹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나쁘게 얘기하면 돈 떨어지면은 유튜브 영상 다시 열심히 찍겠지라는데 난 지금 그럴 생각이 1도 없어요. 유튜브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유튜브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 내가 중요하지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제 멘탈부터 좀 치유를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회복도 좀 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너무 미래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왔거든 내가. 과거에 집착했다는 건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옛날에 조섭이 좋았는데, 옛날에 조섭님 많이 봤는데, 옛날에 조섭님 진짜 재밌고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 중 하나고, 미래에 대한 거는 내가 옛날에 이만큼 잘 됐던 사람이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보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조금 내려놔야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다음 영상을 언제 찍는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당장 제 채널에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지만 100만이라는 숫자를 찍어보기도 했고 많은 영상들을 보기도 했고 많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 유튜브 하시면서 내 채널의 방향성이나 뭔가 내 채널의 문제점, 이런 피드백들을 사실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거를 좀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나도 한때는 그래도 100만 유튜버 10손가락 안에 꼽혔던 사람이었고 지금 완전 바닥까지도 내려와 봤고,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둘 다 좀 해본 사람으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면 좋다라는 정도는 내가 말해줄 수 있잖아.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채널에 좀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유튜브 채널 주소랑 피드백 받고 싶은 것들, 지금의 문제와 고민되는 것들 간략하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또 시청자분들 보는 눈 있잖아, 같이 좀 문제점을 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요. 지금 일단은 재밌는 영상은 아니야. 이게 누군가한테 재미가 없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컨텐츠를 꼭 하고 싶었는데, 남한테 뭔가 피드백을 주기 전에 내가 그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난 그 명분은 이미 100만을 찍고 오랫동안 이 경력을 쌓았던 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내가 좀 걸렸던 건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채널을 안 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왜 남의 채널을 피드백을 하고 앉아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솔직히 무서웠어. 그게 무서워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주춤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나는 원래 강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었고 남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마련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루트를 난 모르겠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하는 거다.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완벽하게 피드백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24시간 중에서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남의 영상 보는 거예요. 그런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거기서 나도 좀 자신감 찾고
내가 최근에 어떤 의뢰를 받고 5분의 영상을 피드백해주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고 내가 오히려 보면서 자극을 받더라고. 나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동안 겪어온 경험담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공유를 받으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뚜렷해졌죠. 말을 너무 버벅거리는데 한 사람도 없으면은 그건 안 하는 거고, 이 컨텐츠는 장난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진심인 사람들만 보냈으면 좋겠어. 알겠지?